안녕하세요. 피플앤인사이트 디자인 띵킹 랩의 김현주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마도 디자인 띵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업의 교육 담당자 분들께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기업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몇 년 동안의 그 디자인 띵킹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과 함께 했습니다만, 혹시 올해도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좀 고려하시는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으로 어떻게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는지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자인 띵킹은 사람 중심의 혁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용자를 공감하고 그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어떻게 고객 관점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까 고민하시는 기업이라면 이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가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 띵킹의 대상은요, 누구라도 조직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애자일 조직, 혹은 신상품을 만드는 조직,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조직 등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워크샵을 베이스로 합니다. 즉, 그 얘기는 실제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현장에서 같이 해보는 워크샵인데요. 이때 대면과 비대면 혹은 이 대면 비대면을 혼합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00% 저희가 대면 과정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비대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픈된 관점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업의 실제 비즈니스 이슈를 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과정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으로 한번 디자인 띵킹을 배워보겠다 하신다면 최소 하루 이상 시간을 쓰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권장드리기로는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를 그래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인 2, 3일 정도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일정을 별도로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는 저희가 스탠포드 D스쿨의 5단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Emphas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오늘은 이 과정을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 과정들에서 어떤 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툴 외에 더 많은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 과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툴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엠퍼사이즈로 들어가기 전에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워크숍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디자인 띵킹을 배우는 과정이든 혹은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든 간에 참가자들이 이 워크숍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터 캔버스나 컨텍스트 캔버스 혹은 필요하다면 데스크 리서치와 현장에서 같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온사이트 인콰이어리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디자인 띵킹의 출발 이전에 서로가 컨텍스트를 갖는 그런 과정을 잠시나마 거치게 됩니다. 보시면 약간의 팀 빌딩을 통해서 팀워크를 다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맥락 캔버스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공감 단계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그 팩트들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관찰, 체험, 인터뷰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찰과 체험이 현장에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워크숍을 실내에서 이틀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인터뷰를 계획을 세우고 또 인터뷰 질문을 만들고 실제 고객을 모시기도 하고요.
혹은 가능하다면 화상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참가자가 스스로 고객이 되어보는 연습을 하면서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의 퍼소나, 공감지도, 여정지도 등을 만들어서 실제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고객의 퍼소나를 만들었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맵, 엠퍼티맵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캔버스에 그리게 됩니다. 혼자 하는 과정이 아니라 디자인 띵킹은 팀을 이루어서 같이 협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과정이 지났을 때 서로 간의 이해도 좋고 또 협업도 강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 디파인은요,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앞단에 emphasize, 즉 공감하기를 통해서 많은 팩트들을 찾을 텐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user, needs, insight의 과정으로 실제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피니티 맵이나 포인트 오브 뷰, 그리고 실제 이 문제가 제대로 된 디파인인지 점검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도전할 만한 그런 디자인 챌린지로 만들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정의가 끝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찾아낸 많은 팩트들을 가지고 벽에 붙이고 분류하면서 실제 우리가 도전할 그런 중요한 문제를 찾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세 번째 단계는 앞단에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 바로 아이디의 단계입니다. 아이디의 단계는 확산과 수렴 두 단계로 좀 나누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에서 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도출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스캠퍼, 볼즈아이, 크리에이티브 매트리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들을 사용하고요. 이런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서 모아진 그런 아이디어를 필터링하는 단계에서 우선순위 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또 카논 모델이나 또 매트릭스 등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필터링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또 우선순위 지도 위에 올려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투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다시피 아이디어를 할 때는요, 만들 때는 일단 양도 중요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도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프로토타입 단계인데요. 이 프로토타입은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골라낸 아이디어를 빠르게 컨셉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 핵심적인 부분,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부분을 값선재를 활용해서 빠르게 러프하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보통 워크숍 과정에서는 스케치나 역할극, 또 시나리오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이퍼를 활용해 종이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보는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혹은 이렇게 앱을 활용할 경우에는 앱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기도 하죠. 혹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스토리보드 형태로 만들고 또 롤플레이로 구현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혹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몇 가지 컨셉에 맞춰서 정리해보는 이런 과정도 프로토타입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재미있게 실제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상황을 비포와 애프터로 롤플레잉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 검증하기입니다. 앞서 준비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고객과 이해관계자들한테 보여주고 작동하게 하고 함으로써 피드백을 얻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얻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저희가 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 투자를 기준으로 투자 유치를 해보기도 하고요. 팀별로 얼마를 투자할지를 또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고요. 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함께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한번 해볼까 라고 고민하는 기업이 계시다면 이렇게 팀원들이 모여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고객 중심적으로 우리 조직이 생각하고 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까 고민하신다면 마찬가지로 디자인 띵킹의 방법론을 다 같이 배워보고 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현장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지 그림과 또 이미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